특검으로 가보죠. 네.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네, 일단은 내란 특검. 어제 이제 윤석열이 소환에 불응을 했고 그 불응한 이후에 직후에 특검이 건강이 나쁘다고? 그럼 그거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게 또 증명이 됐고 네. 월요일에 2시에 나와 또 이렇게 했습니다.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꼼수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윤석열 각오해라. 우리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위한 어떤 빌드업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석 특검의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김건희에 이어서 윤석열도 건강상의 이유, 자기가 당뇨가 있다, 뭐 심리적 충격 이런 것들을 호소했는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 김건희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면서 윤석열이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휠체어를 타고 나올 때 김건희가 밀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건 확실하다. 그건 확실하죠. 아니 그래서 뭔가 또 예전 생각이 나는데 이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윤석열이 그때 얘기했을 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쪽팔릴 상황을 마주할 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상습적인 출석 불응 윤석열 임자 만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예전에 체포 구속됐잖아요. 이제 직연 재판 풀어놓지만 내란 혐의로 그때 구속됐어도 계속 수사기관 출석 요구 안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공직처에서 3차례에 걸쳐서 강제구인 시도했고 현장 조사 시도했는데 윤석열이 변호인 접견 이용하면서 계속 시간 끌면서 조사에 불응했거든요. 또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과거에 윤석열과 그 변호인 측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샅샅이 분석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거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 왜 구속을 합니까? 구속영장 자체가 수사의 목적으로 인신을 제한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는 윤석열이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통하지 않을 거고 우리 다시 얘기해보겠지만 구속 적부심 아마 또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이번엔 안 통한다. 임자 만났다. 임자 만났다. 얘기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데리고 나오느냐. 강제적으로 강제 구인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4일에 오후 2시에 만약에 안 나온다면 형소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겠다. 특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강제적으로 끌고 나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구치소 내부가 덥고 뭐라고 했냐면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한다. 그래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의욕 자체가 없다. 그래서 구속 이전에 비해 그런 의욕이 많이 꺾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는 말도 안 되는 게 이 지금 내부의 구조가 덥다라는 게 윤석열만 더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죄가 없음을 나와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지 지금 이렇게 뭐 덥다 아니면 뭐 의욕이 없다 밥을 적게 먹는다 아프다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략을 짜는 것 자체가 지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강제 구인 뭐 이런 것도 너무 가능할 수 있죠. 강제 구인은 가능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어쨌든 이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방법을 특검이 더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면은 자발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14일까지도 14일 2시까지도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는 강제 구인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내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잘 짚었잖아요. 구속영장에 내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300조 의견서 냈다. 외환 관련 혐의 이것도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에 이걸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수사의 속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강제 구인을 안 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기자들이 물은 거 보니까 그러면 방문해서 조사하는 거 이제 질문했는데 그건 검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질문이 왜 나왔을까 보니까 아마 과거에 박근혜에 가서 검찰이 서울구치소 찾아가 조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봐요. 버릇돼요. 버릇됩니다. 김건희가 만들어낸 콜검이라는 신조어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과 그때는 이렇게 상황이 다릅니다만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주 쓰는 수법인 법꾸라지
시간 끌기, 아픈 척하기 이런 거 이제 통하지 않는다. 저는 강제 구인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4일에 오후 2시 안 나온다? 그냥 바로 강제 구인 해야 돼요. 들고 나와서라도 소환 조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시간은 없어요. 계속 나가고 있는데 무슨 지금 덥고 말고 아니 그것도 들으셨어요?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에 에어컨 독방에 놔달라고 전화를 한대요. 그게 맞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은 정말 다른 이 범죄 혐의자와는 차원이 다른 내란죄와 외환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말 내란수괴인데 이런 자에게 지금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거 어떻게 보면 강도보다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럼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자를 왜 그렇게 국민들 일부지만 챙겨야 됩니까? 피해자를 챙겨주십시오. 피해자를. 가해자를 챙기자는 이 말은 너무 어이없는 피해자입니다. 말입니다. 국민이 그렇습니다. 피해자예요. 저런 주장하는 것까지가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광화문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 은박담요, 키세스 담요 덮고서 했던 그거는 생각 못 합니까? 지금 더운 것만 생각하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송관이 직원들 트라우마 얼마나 심한지. 맞아요. 일하고 있는데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내 가족한테 총을 겨녀 나한테 누가 총을 겨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장난감 총이라든가 총이 등장하는 장면만 봐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가 오는 게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걱정을 해야지 그런 거를 지시한 수괴를 지금 걱정해 줄 때입니까? 전 이건 진짜 아니다. 여기서 함부로 우리가 인권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가세요. 강하게 가셔도 됩니다. 자, 최상병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태효 전 차장, 안보실 차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뭐 우리가 예상했던 거긴 합니다. 윤석열 구속 이후에는 좀 이제 주요 증인들이 발언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태효 전 1차장이 VIP 경로서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전에는 이제 윤석열 이 내란 수괴가 다시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던 그런 공범자들이 많았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윤석열을 윤어게인으로 살려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짓 증언을 해왔는데 그 뒤에도 이 내란 수괴가 그 파면이 된 뒤에도 그래도 한낱 같은 희망으로 국민의힘에서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때까지도 증언을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제는 특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윤석열이 다시 구속이 되고 윤 구속 어게인이 된 상태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아니 심지어 이 내란 수괴가 어디 재판에 나오든 진술을 하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다 부하들이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발뺌하고 모든 것들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란과 외환죄 이 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무기징역과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그 동조자들이 내란 옹호자들이 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태효 차장이든 뭐 누구든 지금 진술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명 더 남았죠. 김용현. 그리고 이상민도 마찬가지고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이 정말 많아요. 김주현, 뭐 많습니다. 김주현, 네. 그런 자들도 빨리 정신 차려서 지금 본인들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실체적 진실 그날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굳이 지금 우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정신 나간 한 사람 때문에 본인의 인생까지 망치지 마세요. 이제라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시면 좀 이거 참작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김태효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게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던 사건의 실마리가 앞으로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윤석열 그리고 이종섭 뭐 이런 임성근 이런 라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은폐가 되고 뭔가 이 사건이 묻히는 이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사람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태호의 진술 과정에서 VIP 경로설에 대한 질문도 있었겠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했었느냐 이런 것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고 저는 왜 이제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우정이라는 저기 노래 있잖아요. 김건모. 예, 아니
잘못된 미안해 내 친구야 하는. 아, 그 물론 옛날 맞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네. 딱 이걸 보면서 드는 게 네. 아, 잘못된 의리, 잘못된 어. 충성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라도 좀 살겠다라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이지혜 전 부대변인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태호라는 인물이 물론 지금 최상병 관련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 인물이기도 하지만 외환 내란과 관련해서도 핵심 인물일 수 있거든요. 네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윤석열이 무엇을 지시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핵심 관련자다. 드디어 진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려주셨는데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흔들린 우정이에요. 잘못된 우정이에요. 흔들린 우정. 어찌나 지혜로우신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빠르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자,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또 5,300명 가까이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 좋아요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저희 100만 구독자 갑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최상병 특검이 또 열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제 네. 윤석열 자택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금 상태의 아이폰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나왔으면 좋겠긴 한데 핸드폰 바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방송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윤석열이 그렇게 이 지지자들을 믿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 이 6개월 동안 얼마나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련자들이 이 증거를 인멸하고 본인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펴보면 강의구 부속실장 이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미 12월 15일 날 전화기를 교체했다. 그리고 김태효 아까 안보실 1차장은 12월 12일 그리고 오전에 그리고 다음날 11시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더 3차례나 전화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뭐 최상목이나 이상민 등 우리가 지금까지 전화기 바꿨다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법조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기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단서라도 나오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 바꾼 것으로 추정되는 그 잠금 상태의 아이폰 1일치라도 뭐가 하나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봐야죠. 부대변인님 핸드폰 언제 바꾸셨어요? 전 지난번 핸드폰 한 5년 쓰고 지금 네. 한 2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년에 몇 번 바꾸세요? 저는 몇 년에 한 번 바줍니다. 그 1년에 3번 바꾸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 이틀에 3번. 이틀에 세 3번 번 바꾼 거예요. 와 네. 이거 윤석열 아이폰 딱 듣고 잠금 상태 딱 든 그쵸. 순간 한모 씨가 딱 생각나요. 저도. 한모 씨가 아주 전국의 범죄 피의자들에게 좋은 거 가르쳤다 이런 말이 나더라죠. 모동훈 씨. 네, 네. 모동훈 씨, 한모동훈 씨 비밀번호 복잡하게 해서 아마 윤석열도 굉장히 비밀번호 복잡하게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그 해병대원 사건 초동 수사 결과, 이 해병대 순위 사건 초동 수사 결과 경찰로 이첩된 직후에 이종섭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이종섭, 런종섭 이 사태와 이게 VIP 경로설에 대해서 어떤 화약고처럼 팍 터뜨리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관련자들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전했고 어떤 진술이 됐는지 이게 모자이크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조직적 은폐를 다 드러내야 된다 이번에. 물론 윤석열의 이 죄도 낱낱이 밝혀야 되지만 누가 과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인의 순직 사건을 은폐하는데 수사를 외압에 가하는데 되는지 이번에 하여간 전화기든 뭐 진술이든 확보해서 다 밝혀낸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싸그리 다 해야 됩니다. 싸그리. 고급 용어 됐습니다. 싸그리 네. 다 밝혀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김건희 집사가 계속 나와요. 김 씨. 이 게이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또 복잡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이트이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 중에서 최고치인 것 같아요. 네. 이게 특검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게 집사 게이트다라는 용어를 게이트 박았어요. 네, 맞아요.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금 이름이 뭐였죠? 이 집사 이름이? 김예성? 김예성. 아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예성. 김예성. 네. 이 김예성 집사랑 예전부터 이 경제 공동체를 같이 꾸려온 정황이 있고 그리고 장모 350만 원에 350억 원에 네 통장을 위조한 그 장본인이 바로 이 김 집사이고
그리고 지금 김 집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실 기업에 대해서 뭐 카카오 등 굉장히 대기업들이 다 180억 정도의 후원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어떤 의미에서 후원을 해준 것이냐, 김건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후원을 해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의문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특검에 여러 가지 경로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특검에 제보해달라. 그래요? 라는 이런 제보들이 지금 하나씩 늘어난다고 이 김예성 들었는데, 게이트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이 관련뿐만이 아니고 특검에 어떤 제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김예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와 김예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공동 경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정도인가요? 그 최은순 계좌 관리고 사건 이후로, 그리고 최은순이 구속된 이후에 이 김건희와 사이가 좀 틀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뭐냐면 본인이 다 덮어씌워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란 속의 윤석열을 보호할 내란 공범들에게 이유가 없듯이 김건희를 보호할 이 사람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검이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만큼 김예성 집사도 네. 조만간 어떤 결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다고 한 걸로 들었어요. 저는 소환에 임하겠다 뭐 이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 보도별로 다른데요. 지금 베트남으로 도망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출국 금지가 돼 있어서 현지에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귀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뭐 언젠가는 특검 소환에 응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뭐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근데 지금 당장 와야지. 아니 지금 도망가 있는 사람이 내가 언제 하고 지금 무슨 밀당을 할 상황입니까? 이게 뭐 쇼핑하는 겁니까? 근데 아마 안 되는 거죠. 이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증언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내 죄가 어느 정도 감면이 될 것인지, 뭐 어디까지 우리가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아마 끊임없이 변호사를 통해서. 전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김건희 집사 게이트는 한마디로 수사를 매개로 한 장사다, 이렇게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자, 공천거래 논란이 됐던 거 뭡니까? 결국은 공천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가지고 무상 여론조사를 돼가지고 매간매직했다가 핵심 범죄, 저는 의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집사들에게 돈을 투자한 기업들을 잘 살펴보면 당시에 다 검찰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거나 금융당국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김건희의 집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는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실한 데다가 왜 18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겠느냐. 김건희를 받고 김건희를 통해서 뭘 해결하고 싶었던 걸까요? 수사나 조사를 피해가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은 수사 장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람들이 왜 저 집사를 이렇게 굳이 이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데려오라고 해서 수사를 할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누구는 아주 작은 혐의로도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고 포토라인에 세우는데, 누구는 어마무시한 수사를 대가로 한 사실상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의혹되어 있는데도 안 들어와? 본인이 지금 해가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우리 법적이 우습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인터폴 공조를 통해서 바로 체포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인터폴이 이것을 할 만한 요인으로 뭐 판단하는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의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원장님? 그 김건희 특검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데 법원이 그걸 다 안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네. 되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것도. 네,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야말로 증거인멸이라던가 그런 가능성이 높고 도피했잖아요. 네. 도피했고 부인을 출국 금지한 것도 물론 특검에서 나름 시도를 한 거겠습니다만, 핵심 관계자가 들어와서 증언을 해야지 이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사팀이 하려고 하는 주요 수사와 약간 상관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해서 발부를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둘러싼 각종 게이트와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더 엄중하게
구속영장이라든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수사의 기본 원칙은 불구속입니다. 그러나 내란 수괴와 내란 수괴에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던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거대한 범죄, 이제 거악이란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판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구속 여부라든가 체포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법원 그러지 마세요. 이거 압수수색하는 거 특검이 청구를 하면 다 받아주셔야죠. 지금 막으면 안 되죠. 아니 근데 구속영장이 99%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지금 건진법사 그리고 이 집사 여기에 대해서는 다 기각이 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에게는 법이 이렇게 관대합니다. 아, 지금 너무 답답한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에 네.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지켜보고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계엄으로 계몽된 계리 김계리 변호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밤중에 갑자기 또 SNS를 했는데 아무 한 푼도 못 갖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서 계좌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을 지금까지 변호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변호를 해온 것이 왜 그러냐라고 말했더니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변호사비를.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변호를 했냐? 뭐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 아니면 뭐 한 자리 준 사람, 아니면 뭐 이 김계리처럼 정치를 앞으로 할 염두에 두고 이름을 알리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변호를 해왔다. 한 푼도 안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 어쨌든 윤을 매개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뭐 입지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본인만의 방식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니 뭐 사저에 뭐가 있다고 압수수색하냐 쇼 좀 작작해라 뭐 이렇게 격한 말도 내뱉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아 그럼 윤석열 사저 다 이미 증거인멸한 거 자기는 다 아는데 너희는 왜 증거인멸이 다 된 이후에 지금 압수수색하냐 뭐 이런 의미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김계리 계몽됐다고 하지만 제발 그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전한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보니까 그 전한길 씨가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막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또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한길 씨가 아마 영화 배우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조폭 영화. 조폭 영화. 조폭 같았어요. 네, 이게 무슨 조폭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그리고 국회에 탱크를 보내고 헬기를 보낸 반헌법적 내란 수괴를 위해서 마이크를 들고 그걸 옹호한다.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지켜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이거 진짜 전두환 옹호하는 것만큼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때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쳤던 인물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윤석열 옹호하다가 제가 보니까 본인이 뭐 SNS 올린 글을 보면 친구들한테도 욕먹고 뭐 부인한테도 뭐 굉장히 심한 말을 들었다. 뭐 이혼 이러니까지 들었다는 식으로 글이 본인이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학생에 가르쳤던 사람으로서의 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래서 전한길 돌아와. 조폭 영화 함부로 찍지 말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싶네요. 그리고 이재명이 정치보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윤석열이 이재명을 정치보복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압수수색 370번 이상 하고 150명 이상의 검사들이 또 달라붙어서 뭐 이렇게 수사를 하고 그랬는데 혐의가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장동 같은 거 파봤더니 심지어 윤석열의 아버지 팔리지 않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갔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네. 속속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누가 누구한테 지금 정치보복 한다고 얘기하는지 똑바로 하십시오. 전환길. 아까 영치금 계좌 얘기했더니 술 더 가져와 님께서 18원씩 보내주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파나메라님은 18원도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 영치금도 저는 좀 되게 화가 나는 게 이게 뭐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는데 탄압받아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일가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영치금 타령을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그럼 김건희가 그동안 받았던 명품백과 그 논란이 된 다이아몬드 목걸이 뭐 맨날 한때 보수 언론에서 헤어진 신발, 옷
그거 팔아서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국민들한테 영치금을 보내달라고 하는지 이거 너무 후한무치이다. 네, 그런 일원도 생각입니다. 아깝습니다. 일원도.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고요.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